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셀프 심사에 대한 셀프 검증인데요. 국회 여성가족위 당정청 협의회가 윤미향 의원 등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국가보조금 셀프 심사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 의원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좀 중간에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네. 먼저 그 의혹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부가 이 지원 사업을 선정 심의해서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 그리고 이후에 정 의원까지 지급된 보조금이 총 이제 16억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액수가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를 운영하는 이사들이 이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사실상 셀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조선일보가 6월 16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보도의 근거는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당정청이 이 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검증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권인숙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사업 심의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위가 완전히 분리돼서 진행이 됐고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등의 이제 여기에 이사들은 심의위에만 들어가 있고 보조사업자 선정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위원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심의위가 정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인데요. 이 여기는 이제 위안부 피해자의 어떤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생활안정 지원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앞서의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별로 국고보조 사업 수행 기간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간단히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위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을 이제 심의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자 선정위는 그걸 하는 이제 단체가 어디냐를 결정해서 거기에다 지원금을 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업 내용을 심의할 때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자가 제일 잘하는 특정 사업자가 제일 잘하는 사업을 먼저 심의위에서 결정해버리면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인숙 의원은 이 심의위가 했던 주요 기능은 위안부 피해자 등록과 관련된 어떤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었고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관여는 이미 이제 예산까지 정해진 사업들에 대해서 추후의 어떤 내용을 디테일을 심의하는 정도로 좀 한정돼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심의위에 이제 정 의원 이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게 사실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 등을 우려해서 밝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16일 날 나온 보도를 지금 한 5, 6일 걸쳐서 검증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앞의 내용은 이 해당 보도가 나온 당일에 여성가족부도 해명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심의위랑 보조사업자 선정이 다르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많이 이제 보도가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심의위가 이제 이후에 보조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 등에 대해서는 추가 해명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기존의 여성가족부 해명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게 국회 여성가족이 당정청 협의회였기 때문에 이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의제들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특히 정 의원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개적인 해명을 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명을 해도 이미 보도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해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결국은 셀프 검증이다라는 비판이 또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네. 최근의 보도들 중에는 그 쉼터에서 기거하셨던 기루어녹 할머니 통장의 돈, 이 논란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러녹 할머니 통장에서 다달이 이제 몇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데 이게 정 의원이 횡령 내지는 유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기러녹 할머니의 양자인 황선희 목사 부부가 이 기러녹 할머니 통장 기록을 토대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심지어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이 사안을 보도를 하면서 이 기러녹 할머니가 생활했던 마포 쉼터의 관리소장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유도 이렇게 된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언론의 추가 보도가 된 이 쉼터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은 이런 내용과 좀 다른 맥락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뭐라고 했죠? 이 양자인 황선희 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다달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아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러녹 할머니는
숨진 쉼터 소장에게 항상 일정 액수를 좀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항상 이제 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인출해 놓았던 현금은 황선희 목사가 오면 거의 다 줬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황선희 목사의 경우에 정의연 회계 문제가 불거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기런옥 할머니를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나섰고 또 이를 위해서 인천 연수구의 한 교회로 이제 기런옥 할머니를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로 옮긴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선희 목사가 기런옥 할머니 통장에 있던 3천만 원도 쉼터 소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체하도록 이렇게 했었고 지난 1일에는 쉼터 소장에게 이제 2004년부터 기런옥 할머니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다 준비해놔라 이런 요구도 했다라는 게 이 요양보호사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주장과 황선희 목사 부부의 주장이 엇갈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들 결국 이제 정의연 측에 고용된 사람들 아니냐, 일방적 주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요. 예. 언론에 등장하는 요양보호사들 2명인데 한 명은 정대협 시절인 2013년부터 쉼터에 채용돼서 최근까지 일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입주 간병업체 소속이고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기런옥 할머니를 돌본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부분이 이들은 이제 기런옥 할머니가 쉼터를 떠날 때 떠나기 싫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또 황선희 목사 측의 주장을 빌어서 기런옥 할머니는 우리 집에 간다라고 외치면서 대단히 이제 자신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만족해했다라고 또 보도를 했거든요. 양쪽이 사사건건 주장이 부딪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이 보수 언론 보도 중에 완전히 사실에 가까운 게 분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건? 기런옥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중 수백만 원이 미디어몽구라는 이름의 1인 미디어로 이체됐다 이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몽구 측은 기런옥 할머니가 2013년부터 매월 10,000원씩 자동이체 후원을 해서 2020년 4월까지 77만 원이 입금된 게 전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한테 문자로도 가르쳐줬는데 기사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미디어본부한테 월 10,000원씩은 왜 후원을 했나요? 이 미디어몽구가 2011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다 영상으로 기록해 놓는 이런 활동을 이어왔는데 특히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촬영한 기록의 경우에는 이 뉴스타파 등의 후속 취재 등이 더해져서 이 김복동이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몽구는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생일이나 명절에도 선물을 사들고 올 만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은 다 무시하고 이 미디어몽구가 안성 쉼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뭔가 이상한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그 황 목사 측 주장만 보도하고 일부 언론은 요양보호사 측 주장만 보도하고 또 이런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까요? 이게 결국 이 뭉칫돈이라는 게 현금으로 인출됐기 때문에 수사력을 동원해야 이 행방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 황선희 목사 부부는 지난 16일에 참고인 신문으로 검찰 출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다른 유가족들도 참고인 조사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정의연 회계 담당자 역시 오늘 3번째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의 어떤 회계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임의로 질문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조서를 정확하게 쓰는 이런 참고인 조사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종합을 해서 뭔가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참 그 모든 걸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도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진실을 그야말로 진실하게 밝히는 역할을 이번이야말로 검찰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우선 기런옥 할머님 건강 상태가 약간의 치매 증상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몇몇 주장처럼 모든 게 계좌이체로 이루어졌다면 증거 확보가 될 텐데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현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했다면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건 뭐 미궁으로 양측 주장만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이네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것이 황선희 목사 측의 어떤 자금 운용이나 이런 것들도 들여다 본다면 일부 이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수사라는 걸 검찰이 원하는 대로 또 막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게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